감정과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감정은 하나의 반응이죠. 그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감정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그것도 모두 스토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건 뒤에 뭔가가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으면 그 뒤에는 그걸 움직이는 뭔가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하면 그런 것이 있는 모든 것이 스토리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정적인, 가시적인 사실들이 있고, 이걸 둘러싼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건데, 감정을 뭔가 거슬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감정을 거스른다. 감정을 거슬리게 한다.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서 가로막고 가고 있어요. 그런 일이나, 뭐, 해가지고 하루 종일 뭐 짜증이 난다거나, 원래 안 그랬는데 나는 이상하게 짜증이 잘 나고, 뭐 그런 생각을 하면, 화도 덜 냈으면 좋겠고, 짜증도 덜 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원래 성격이 좋아. 이런 내용으로 과거에서 내 예들을 찾아내서 스토리를 만들면 우리가 감정적인 변화를 하는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건 있어요. 짜증이 덜 났으면 좋겠다. 나중에 뇌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건데, 그때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난 짜증이 많이 나는 사람이다라는 스토리가 성립이 됩니다. 이 전제 하에 이런 희망사항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짜증이 많이 나는 사람이다. 여기에 대해서 빼도 박도 못할 하나의 스토리가 또 다시 생기는 거죠. 이건 어떻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사실을 설득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들은 뭐 딱히 누가 뭐 하는 게 아닌데 누군가 뭐 권유를 한다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면 그 사람에게 뭐 부하처럼 부려지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기가 생각해도 늘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짜증이 반복적으로 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 자기를 관찰할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야기로 나를 바꾼다는 건 나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기 때문이고 어떻게 해서 지금 상태가 이루어졌는지들을 그런 걸 관찰할 수 있는 것도 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것만 뒤집을 수 있으면 과거의 사건들이 있고 이 사건들이 하나의 흐름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모두 경험에 바탕을 해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든 않든 본능적으로든 우리가 종합하는 건 그 사실들은 이제 쌓여서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한 번 어떻게 했다고 해서 뭐 웬만큼 큰일이 아닌 한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부딪히는 그런 거는 단번에 생기는 일은 없죠. 자, 이 경향성에 대해서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나오는구나. 여기에 입각해서 감정이 생긴다. 저 절대 가는 방향이나 이런 뭐 직접적인 걸로 감정이 생기면 우리는 바로 바꿀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건의 경향을 보고 이거는 일종의 예측 반응이에요. 그게 부정적이었을 경우에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긍정적이었을 경우에는 용인하는 그런 예측 반응이기 때문에 경향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도 왜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스토리가 있는 거죠. 자, 아까 예로 든 것처럼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누군가 앞에 가로막아요. 이때 짜증이 나죠. 자, 이때 왜 짜증이 나는지 생각해 봐야, 그 왜를 생각해 봐야 이걸 바꿀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보여주는 경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뭐, 내가 이상하다, 내가 성격을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가 바꾸고 싶어 하는 그 모양이 점점 머리에 박히는 거죠. 네, 뭐, 1, 2주 안에 반드시 설명하겠지만, 이성으로서의 나와 뇌에서 알고 있는 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성으로서의 내가 짜증이 덜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뇌에서는 나는 짜증 많이 나는 사람이구나. 뭔지 알겠죠? 자, 이런 경향이 생기면 가장 흔한 경우는 예로 들어볼게요. 가장 흔한 경우는 누군가 나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아니죠. 나를 방해하려 든다. 이 명확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이렇게 문장으로 나올 정도는 아니고, 왜냐면 이 모든 근거는 경향에서 뇌가 임의적으로 뽑아낸 예측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말로 표현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대한 표현하려고 해야 그렇지 않다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뭔지 알겠죠? 반박할 뭔가가 있어야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를 명확하게 하면 정확한 문장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나마 이것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화가 나는 것 같다. 물론 생각하는 와중에도 계속 짜증이 날 거예요. 네,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른 스토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스토리를 저희 외 역시 자동으로 만들어진 스토리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깨기 위해서는 다른 스토리를 또 만들어야 된다.
자동으로 만들어진 스토리는 뇌에서 만든 거고, 자,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만든 스토리는 우리가 만들어서 뇌에다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 막연히 해가지고는 안 되고, 감정은 반응이기 때문에 그 반응을 일으킬 때 자기 자신을 최대한 공정하고 최대한 과거 사례를 끌어들여서 분석을 해서 스토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스토리텔링이 아니고 어떻게 하고 싶으니까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은 제 뒤에 있는 이 과정들을 스토리라고 보고 이걸 찾아내고 이걸 깨부술 논리, 깨부술 스토리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스토리도 말이 돼야겠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뭐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습게 보는 거다 라고 돼 있으면 이 생각이 틀렸다는 스토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에서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어떤 경우를 보자. 뭐 내가 넘어졌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뭐 쓰레기를 버리는데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근데 왜 굳이 내가 그냥 아무 일도 없고 걸어가고 있는데 방해를 하겠느냐. 이런 식의 논리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스스로 설득을 한다는 건 이 뇌를 설득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감정 반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변화를 하고 싶으면 그거 역시 스토리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스토리는 감정의 경우에는 이중으로 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